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옆에 자리한 변호사는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네, 머리를 쓸어 넘기는 김미루 변호사인데 네, 예. 처음 등장이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가 좀 약간 길어서 네, 뒤로 이제 묶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쓸어 넘기는 단발이었습니다. 네, 빨리 다음 편 올려주세요. 네,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폴킴 닮으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 라이브 처음 할 때 폴킴 닮았다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남자 가수더라고요. 네, 폴킴 닮았어요. 뭐 그래도 연예인 닮았다는 거니까 네, 나쁜 거는 아니겠죠? 네, 네, 폴킴, 네, 재밌다고 이제 716님이 하시는데 저희 진짜 오늘 스토리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 답을 일단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실시간 댓글 답변해 드릴 거니까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타 지역에서 해야 유리하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선임을 지역을 따지나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타 지역과 상관없이 네. 변호사님이 얼마나 승소 사례가 많이 있으시냐, 역량이 충분하시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대표님.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걸었다가 소송 취소 등 변심하는 경우가 많나요? 라고 하셨어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가 그 이혼 소송을 다시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남편이 네. 바람을 폈는데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했다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네, 거의 없죠. 만약에 정말 재산 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극적으로 잘 네. 되었다 네.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유책 배우자 그 유책성이 거의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지하십니다. 네, 성격 차이도 근데 소취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네.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김미루 변호사님 너무 미인이세요. 라는 댓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댓글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칭찬을 많이 못 들어요. 네, 집이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저에게 명의 이전하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공동명의는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뭐 꼭 명의 이전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그런 사정은 네,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단지 이제 명의가 뭐 남편 명의면 가압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점은 있지만요. 네. 명의하고 재산 분할은 사실은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스토리 질문 중에 배우자의 외도로 몰래 이혼 준비를 할 때 평소처럼 행동하기 또는 힘든 감정을 표현해 증거 남기기 뭐가 유리한가요? 우선은 그 외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그 힘든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충분하다 하시면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로 몰래 이혼 준비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몰래 준비하신다면 가압류 이런 거가 되기 전까지는 감정을 조금 추스리시는 게 좋고, 가압류가 된 다음에는 이제 화나면 화내셔도 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불륜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희 그 법원에서는 그 간통하고는 조금 다르게 크게 그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육체적 관계가 꼭 없다 하더라도 뭔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연인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보고 싶다, 네. 사랑한다, 하트, 네. 네. 손잡고 다닌 거 이것만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혼했다는 걸 초등 저학년 아이에게 언제쯤 말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언제 이야기를 해도 아마 상처를 받을 거긴 하고요. 다만 초등 저학년 아이한테는 저학년 아이한테 맞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심지어 저희 소송 진행하다 보면 대학생 아이들도 부모의 그 이혼에 충격받았다는 아이들이 많아서 연령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던 간에 아이의 연령에 맞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지만 뭐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언제 이제 와서 면접을 해줄 거다. 엄마 아빠는 헤어지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다. 이거를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웹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김미래 변호사가 진행한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사건은 어떤 거였나요? 아마 웹툰에 그때 나왔었고 네. 아마 저희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네, 공기청. 예. 그 사건으로 이제 협박하고 네. 그 협의혼 했으니까 그냥 끝내자 네, 그랬는데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상대방이 굉장히 대리인 측에서 좀 소송 지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황당한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같은 직업 택하실 거예요? 다시 공부 처음부터 시작해도 하실 거예요? 네. 나는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변호사는 나는 맞는 것 같아. 김미루 변호사는 어때요? 뭐 저도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변호사는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 물론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요새는 막 더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저 네. 어렸을 때는 막 이런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서 현대 사회 요즘 시대에 태어난다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별거 상태에서 이혼 성립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되냐?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가끔씩 되게 물어보시는데 네. 별거 상태에서 제3자를 만나도 되느냐. 네. 근데 아직 지금 이혼 소송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확실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저희의 유책성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되기 전에는. 네네. 지금 방금 변호사님 두 분 다 아름다우시다는 댓글이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혼 소송 시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된다고는 했는데 다시 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런 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그 나중에 쭉 양육비 심판 청구라든지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책 사유 중 독방 육아도 해당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독방 육아 유책 사유에 해당할까요? 육책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독방 육아 그 하나만으로 유책성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다른 사유들도 같이 결부돼서 부당한 대우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네. 이혼 사유 중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이혼이 답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혼 결심을 어떤 때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자녀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그렇죠. 예, 이혼 결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신뢰관계가 끝났다. 네. 네, 예, 그럴 때 이제 이혼 결심을 하십니다. 네, 정말 좋아요. 동영상도 종종 봅니다. 후기 이야기 재밌나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미르 변호사 나오는 그 예, 웹툰 외전 그 뒷이야기 동영상 올라갔거든요. 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토리 질문 중에 맡으셨던 사건 중 제일 화나셨던 사건이요. 화가 난 게 한두 번이 그렇죠. 화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 제가 거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했던 사건 중에서 그 거의 7년 동안 와이프를 이제 학대하고 폭행하고 했던 사건으로 이제 형사 사건으로도 저희 고소해서 징역형을 실제로 받게 됐고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나도 그 사건 생각납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위자료가 진짜 그 보통 통상적인 소송 이상으로 1억 나왔죠. 1억 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악질적인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의뢰인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거의 울면서 끝났는데 너무 평화를 찾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사무실 처음 오셨을 때는 엄청 불안 초조 막 네. 그랬는데 끝났을 때는 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양육권은 가져왔는데 아이들 이름 성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성본 변경. 성분 변경 신청 친권도 같이 가져오신 건가요? 그런 거죠. 아, 그런 친권 거죠. 같이 가져오셨으면 아이들 그 성분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혼하고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가져오고 친권은 남편이 가져갔어요. 내년에 아기가 학교 입학하는데 이럴 경우 어쩌나요? 라고 하셨어요. 입학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친권 남편이 있고 양육은 내가 하는데 불편하시다면 친권 변경 청구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간 소송하고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권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정행위는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명 중 1명한테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만 책임지냐? 내가 돈 냈으니까 네 몫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구상금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남편 명의 집을 남편이 상의 없이 집을 매도할 수 있나요? 그때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가압류라는 보전 그렇죠.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로 있는 재산을 함부로 이제 임의로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압류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가압류해서 재산을 확보를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구상금 청구에서 일부 금액 반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반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교섭권 하고 싶은데 양육비 청구할까봐 겁이 납니다. 청구하게 되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6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네, 어머나. 그러면 지금 보면 면접 교섭 안 하시면서 양육비도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거는 면접 교섭 청구하면은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면 아마도 청구는 들어올 것 같고, 면접은 밀린 면접을 다 못하지만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까지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평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멘탈 관리를 태극권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네, 김미르 변호사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산책을 많이 하고요. 네,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잊혀지게 됩니다. 힘든 일을. 육아가 힘들어서. 그러면 육아 스트레스 또 쌓이잖아요. 육아 스트레스 쌓이면 또 이제 저런 나름대로 또 산책을 또 나가고. 산책을 많이 하는군요. 예, 산책을 계속. 그래서 김미르 변호사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예, 건강합니다. 네, 산책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네. 한
한쪽에서 이혼을 급 요구하고 거의 파탄이 났는데 그 이유가 상간남이었다면 상간남 소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파탄난 이후에 만났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간남 소송 가능하세요? 네, 이혼이 됐는데 상간소 기각이 나온 경우 항소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이 됐는데 이게 이혼이 된 이후에 상간소를 진행을 하면 이게 그리고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거의 3년 안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진행을 하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증거가 아주 확실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재산의 반을 한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다른 자녀에게 나누라고 하면 재산의 반을 한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를 다른 자녀들한테 나누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유류분 청구 자기 본인이 못 받으신 거니까 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건 자녀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유류분은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의 2분의 1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한 명은 이제 반을 가졌지만 다른 형제들이 나눴다. 그러면은 거의 유류분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저 혼자 외벌이였고 남편의 언어 폭력이 심했어요. 이런 경우 소송 시 양육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거의 가져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가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소송 진행을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은 혼인 전 재산도 무조건 50% 분할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무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무조건은 없는 것 같고 그 20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주셨느냐.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아파트 한 채, 결혼할 때 남편이 가지고 온 아파트 한 채였다 그럼 거의 50%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다 그러면은 20년 지나도 50% 절대 안 되세요. 예. 그리고 법정 이혼인데 위자료 청구 시 그 사람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등본 또는 초본을 떼어보는 거 불법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소송 진행하면서 그 사람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보는 게 불법일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등본하고 초본을 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뗄 수 있는데 같은 주소에 있을 때는 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주소 보정 명령을 신청해서 보정 명령을 받아서 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명령 받아서 떼는 거라 소송 진행하면서 저희가 발급받는 거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질문 답변 해드리는 와중에 40분이 됐습니다. 오늘도 라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미로 변호사 오늘 라방 어땠나요? 아우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질문에 답변만 하다가 어느새 30분이 지나고. 여러분 오늘 라방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라방이었고요.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